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11월 수능인 38번 이 삽입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내용이 이번 수능에서 제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삽입 문제로서도 굉장히 좋은 문제이지만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내용, 특히 여기에 깔려 있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서너 가지를 오늘 배우게 되면 100문제, 200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실전용으로 공부용이 아니라 실전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강조했지만 자, these internal narrative라는 거 이게 나왔네요. 이게 엄청 중요하지 이게 뭘까요? 그렇죠. general noun이죠. general noun이고 요약했죠. summary noun이라고도 합니다. summary noun이라고 그래서 앞에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이 전체 앞에 막 내용들이 결론은 이 내적인 이 녀석이 자 not only but also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old의 정보죠. old의 정보, 옛날 정보이고 지금 이게 뭐죠? 그렇죠. 새로운 정보, new information이 되죠. new information. 제가 sim, rim, theory 이론에서 제 설명을 계속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걸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 오늘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정보죠. 새로운 정보. 보이십니까? 자, 우리의 믿음과 의견을 형성해요. 이 형성한다는 말 나왔죠? shape, 형성했다. 뭔가를 create, 새로 만들었다. 영향을 미쳤다. 그럼 뭐죠? A가 B를 형성했다. 특히 형성했다. 그러면 구조주의죠. 구조주의, 구성주의죠. 그러니까 내러티브, 요 내러티브라는 단어가 오늘의 핵심의 단어인데요. 이 내러티브라는 말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다시 정리하자면 이 문장, 여기에 있는 이 문장 자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되고 여기서 shape라는 단어와 these internal narrative가 또한 이런 새로운 정보, 아이덴티티를 말했죠. 이 새로운 정보를 얘기했으니까 이걸 받아줘야죠. 심, 림 이론에서 받아. 여기 뭐죠? 이게 너가 누구인지 이게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죠. 그쵸? 이거 모르시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5번. 이거를 깊이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이 아이덴티티를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를 풀 수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전용어로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제가 공부할 것이 뭐냐? 첫 번째 이 내러티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단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A라는 국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B라는 국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서로 예를 들어서 서로 나쁜 관계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걸 좀 간략하게 봤을 때 A라는 나라에서는 이 B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겠어요? 비난하겠죠. 자, B라는 나라는 A를 비난하겠죠. 특히 언론이라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비난하는 모든 틀, 모든 말, 서사, 이야기, 그렇죠? 이걸 조금 더 어렵게 하면 representation. 이 representation이 이 A 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때요? 생각을 또 아이덴티티를 그렇죠. 믿음을 의견을 어떻게 형성하겠죠. 이 내러티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야기, 서사 이건데요. 이거는 바로 구조입니다. 구조를 형성한다. 이것까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러티브는 리프레젠테이션이고 구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첫 번째 말씀 드렸고, 자, 두 번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조가 뭐죠? 그렇죠. 이거죠. 팩트와 이야기죠. 이것도 뭐예요? 그렇죠. 이 내러티브를 얘기한 거지. 일화죠. 이거는 팩트와 그러니까 내러티브죠. 내러티브냐 아니면 심지어 팩트와 팩트의 싸움이냐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old narrative와 new narrative 간의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팩트와 팩트가 이야기, 내러티브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배틀, 전쟁이 아니라 팩트와 팩트를 서로 묻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오래된 옛날의 내러티브, 기존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지배적인 내러티브와 서로 도전하는 내러티브 간의 전쟁이다. 이 세상을 묘사한 거죠. 요 대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요. these international narratives. 요거 summary 나온, general 나온. 요것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shape, not only A, but also 나왔는데, B가 나왔는데, 이 B 정보가 new 정보라는 거죠. 물론 항상 new 정보라는 게 아니라 이 글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준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서 설명하고 예시하고 부연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겠죠. 이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심-림 이론이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사실을 해석을 하는데 뭐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constructing 뭔가를 만들어 스토리, 이야기, 서사, 내러티브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실을 해석한다는 얘기죠. 자, 이 구조주의죠, 여러분. 그다음 거기에 또 뭐가 들어있냐? 여기서 인지적 편향이 나와 있습니다. 인지적 편향. 이 예에서 인지적 편향이 나와 있어요. 자, 요것도 또 심리학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또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듀얼 프로세스 이론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이 thinking, 생각을 하잖아요. 이 thinking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굉장히 fast, 빠르고 하나는 굉장히 느린 게 있고 이건 이성적이고 이건 감성적이다라는 이 듀얼 프로세스 이론. 이 thinking에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다. 그래서 시스템 1은 빠른 거, 직관적이고 시스템 2는 추론적이고 이성적이고 신중하고 이런 쪽. 이거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이 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오늘 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공부 하나만 하면 진짜 100개, 200개의 지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 배경 지식이 쌓이니까.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림-심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에는 앞에 부분을 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토픽이라고 하기도 하고 올드의 정보라고 하기도 하고 기분 정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커멘트라고 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라고 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P명 Q이다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 문장,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이라고 가정하고 이걸 두 번째 문장 혹은 세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혹시 네 번째 문장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네 번째 문장이 있으면 이 심-림 이론이라는 것은 자 constant stream, 그러니까 이 P1이 요렇게 그대로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constant lim, 그러니까 이 Q1이 Q2, Q2가 Q3 이렇게 가는 이론이 있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진행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 문장이 전체 패러그래프에서. 자, 근데 3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새로운 정보가 됐잖아요. 올드에서 새로운 정보. 이제 새로운 정보 다음 갈 때는 이게 뭐예요? 올드의 정보로 바뀌죠. 그래서 이 녀석이 그대로 올드의 정보가 하고 또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Q1을 받아줘요. 얘가 Q1을 받고 Q2를 새로운 정보를 또 주는 거예요. 다시 이 녀석이 내려오면서 뭐가 돼요? 한번 왔쓰고 또 새로 쓰니까 이건 올드의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 이렇게. 요게 리니어, 이렇게 지그재그 식으로 이렇게 가는 심플 리니어 프로그레션이 엄청 중요하다. 이것도 엄청 중요하고, 이번에는 스프리트 프로그레션이라는 건 뭐냐면 개념이 큰 개념 상위어 하위어 그 개념과
예를 들어서 Q1에서 Q1, Q2, Q3 큰 개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 P면 Q이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Q1 이렇게 Q2 이렇게 Q3 이렇게 그래서 큰 개념이 나와 가지고 흘러가는 것을 드라이버라고 그러고 큰 개념보다는 이제 좀 눈에 보이는 잘 이렇게 눈에 딱 이해가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도 있죠. 이것도 발견하면 너무 좋습니다. 자, 리스테이트 프로그레션이라는 것은 요렇게 있으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다 똑같이 내려오는 거죠. 두 개가 다 똑같이 내려온 다시 재진술한 진행 방식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결속이 굉장히 문장 사이의 결속이 어휘적 결속과 문법적 결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런 글이 좋은 글입니다. 그리고 학술적인 글은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별로 좋지 않은 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땀 한 땀 오늘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대조를 썼는데도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아름답냐? 이 팩트라는 것을 우리가 statistics 통계잖아요. 이 통계는 어떤 거죠? 데이터죠. 데이터는 뭐죠? 그렇죠. 팩트 사실이죠. 그래서 요 statistics 요 단어를 썼다는 게 너무 단어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 이야기냐 사실이냐. 요 이야기도 또 anecdotal 일화 이야기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쓴 거죠. 너무 잘 만든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는 옛날 이야기하고 새로운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와의 서로, 그렇죠. 대조를 이뤘다는 거.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이전의 지배적인 그러한 점유자, 이야기죠. 여기서는 또 새로운 challenger, 새로운 도전자. 이 표현이 어때요? 은유적인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계산이냐, 이야기의 구축이냐. 오늘의 핵심은 이야기의 구성, 이야기 만들기죠. 아마도 이야기 메이킹.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성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야기로 했다. 자, 그 다음 구성주의, 구조주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은 사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에 영향을 주고 설득을 만들고 믿음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덴티티도 만들고 또 이데올로기를 만든다. 자, 내러티브라는 것이 내재화가 돼요. 뭘로? 아이덴티티의 일부분으로. 내러티브라는 것은 믿음과 아이덴티티의 토대가 된다. 이게 다 뭐죠? 구성주의, 구조주의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representation이라는 단어도 같은 뜻인데 표상이라는 건데 이것도 꼭 하나 더 추가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도 정말 어려운 단어거든요. 자, 그 다음 narrative가 아이덴티티와 이데올로지를 형성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올드의 정보가 뉴 정보로 간 심림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우리를 지배한다. 이런 뜻이 되죠. 쉽게 얘기하면. 자, 보겠습니다. 현실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이야기의 구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야기, 내러티브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러티브 아이덴티티 시어리 이론이 존재합니다. 자, 인간은 로지컬 그다음에 통계적인 그러한 이성주의자가 아니다. 주로 이성주의자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스토리텔링 애니멀이다. 이야기를 만드는 동물이고 세상과 우리 자신을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러티브 컨스트럭션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지문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사관학교 여기 제가 다 일일이 찾았거든요. 오늘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한 3, 4일을 정말 꼬박 이걸 찾았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찾았거든요. 와,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것만 이렇고요. 리프레젠테이션에 관한 내용도 여기서 이 세 가지 내용인데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꼭 들으시면 절대 어려운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식이 굉장히 여러분의 지식의 지평이 넓어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듀얼 프로세스 이론인데요.
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thinking인데 이 빠르게 생각하는 거, 직관적인 거, 느리게 생각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또 이야기가 빠르고 자동적이고 정서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fast 시스템 1에 속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통계학이나 이 formal logic, 이 형식적인 이 논리라는 것은 슬로우하고 노력이 많은 시스템 2에 들어가요. 그래서 스토리가 훨씬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쉐이프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덴티티를 쉐이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내용도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 부분만 찾은 거예요. 2025년 요거 꼭 찾으시고 이거 꼭 들어보셔요, 여러분. 꼭 들어보셔요. 그다음 세 번째, 요 인지 편향. 이게 인지 편향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가용성 편향이라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이 좀 돼 있어요. 여기하고 연결이 좀 돼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 가용성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 생생하고 강한 쇼킹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우리는 일반화를 시켜요. 특히 네거티브한 거에 대해서. 쉬운 거. 이것이 좀 어려운데 휴리스틱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휴리스틱에 요거는 fast 시스템 1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confirmation, 이게 확증 편향인데요. 우리는 내러티브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미 믿은 것을 지지해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이죠. 확증 편향. 이거는 쉬운 거,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거, 생생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걸 토대로 일반화 시켜버려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에서 나오는 그 예가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버 제너레이션. 작고 아주 사소한 그런 경험들. 몇 가지 무례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무례한 거는 졸업생을 만났을 때 그 대학 학생들은 다 싸가지 없어. 이렇게 빠르게 결론을 내려보는 오버 제너레이션이 우리가 얘가 나온 거고요. 요 얘가 나온 거죠. 자, 이 확증 편향, 이 인지 편향의 내용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일일이 찾은 거 여러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전부 이해하셨죠? 자, 이제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꼭 좀 여러분, 이 후원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 줄 한 줄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서 뭐가 보여야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아야 돼요? 대조를 찾아내야 돼요. 대조를. 자, 봅시다. while도 나왔고, 자, 컴마가 나왔어요. 이야기는, 자, 요거는 우세하다는 거, 우세하다. be stronger, 더 stronger, 우세하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더 우세하다. 다시. dominate가 지배하다는 뜻도 있지만, 더 우세하다. 이거 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더 우세하다. 자, 스토리가 더 우세하다. 통계보다 더 우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거는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너무 쉬운 거죠. 그럼 이거는 뭐와 뭐가 대조리로써요? 그렇죠. 스토리스 써드리면 스토리스와 그렇죠. 스태티스틱스가 대조를 이루는 거죠. 자, 어떤 관점에서 더 우세하다는 거냐? 기억을 더 잘하고 설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두 개의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명확하게 스토리가 스태티스틱, 통계학보다 이렇게 하지만 하고, 자, 이 상황은 거의 전쟁은 아니야. 어떤 전쟁은 아니냐면, 자, 이 전쟁이 또 어때요? 비유를 들었죠. 어떤 전쟁은 아니야? 팩트와 이런 이야기, 스토리예요. 여기서는 스토리스 혹은 팩트와 다른 팩트 간의 전쟁은 아니야.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팩트와 팩트 간의 전쟁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 내러티브죠. 내러티브와 팩트 간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고 바로 중요한 충돌. 와, 이 제너럴 라운이죠. 자, 어때요? 그렇죠. 컨스탄트, 아니, 여기는 simple linear progression이죠. simple linear progression.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받은 거죠. 이렇게. 이거 보여야 돼, 이게 제너럴 라운이면서 이 배틀 여기에서 이거를 simple linear progression으로 받은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이거는 실제로는 정말로 사실은 이것도 너무너무 사실은 이야기 간의 전쟁이다. 즉 어떤 이야기다? 이미 우세하고 이미 점유한 점유자. 그렇죠? 이건 챔피언이죠. 새로운 도전자. 그렇죠? 새로운 도전자 간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we don't 그렇죠. have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죠. 뭐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believe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 스토리가 우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면 실제로는 이야기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와, 이거는 완전히 기존의 상식을 우리는 팩트와 팩트가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 거죠. 우리 지금 이란과 지금 미국 간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내러티브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진정한 전쟁은 뭐다? 그렇죠. 스토리 against 그렇죠. 스토리가 되는 거죠. 스토리 대 스토리의 싸움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프롬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관점을 보이죠. 이 from perspective 이런 거 나오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건 조금 in terms of 뭐 이런 것도 알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좀 더 하나 더 하면 when it comes to 이런 단어 나오면 이런 관점에서라는 뜻이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술적인 용어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러한 관점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말 여러분 여기 표현 한번 보세요. 요 은유적 표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와, 너무 우리 머릿속에 기존에 지배하고 있어. 우리의 머릿속 기존에 지배하고 있던 그런 이야기와 그걸 뒤집으려 하는 새로운 이야기 간의 세상은 서로 전쟁이다. 진정한 전쟁이다. 와,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건 챔피언이죠. 챔피언. 더 챔피언. 더 챔피언이고 이거는 챌린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as가 나왔는데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동물로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우리 인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더 좋죠. 이야기를 만드는 피조물로서의 우리 인간은 보통 항상 루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죠? 본질적으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나온 거예요. 본질.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이야기 만드는 피조물이다. 자, 여기 형성하는 것이 뭐죠? 내러티브를 형성한다. 드디어 나왔네요. 스토리, 내러티브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형성한다. 쉐이프죠, 쉐이프. 뭘 형성해요? 이야기를 형성해. 근데 그 이야기를 형성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요. 이야기가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게 세상을 이해해요. 우리 주위는 세상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구조주의죠, 여러분. 이해되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 아니라니까요. 인간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스토리텔링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우리의 인지 활동은 바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속성을 3번에 설명한 거죠. 이렇게 속성을 설명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기술이죠. 이 글을 쓰는 기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만드는 우리 인간의 속성,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당연히. 그냥 넘어가네요. 딱 던지고 말면 안 되죠. 이건 맛있다? 그냥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왜 맛있는지, 어떤 성분 때문에 맛있는지, 단맛인지, 아니면 감칠맛인지, 신맛인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일반론, 이게 일반적인 진술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when, 자, experience, 위가 나왔잖아요. 우리 인간은 나왔죠. 자,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해. 그리고 encounter 만들어. 다양한 사실을 만나요. 그랬을 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은 make sense라는 것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뭐를 이해합니까? 댐이 다양한 사건이나 다양한 사실을 이해해요. 뭐함으로써? 형성함으로써 이야기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이야기를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자, 이해됐나요?
이해하다, make sense of 같은 내용이죠. 우리 인간 나와죠. 이게 뭐예요? 리스테이트먼트죠. 프로그레션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3번과 4번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요거와 요렇게 연결이 되고 make sense of forming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P면 Q이다에서 P면 Q이다에서 이렇게 constant sim, lim, constant lim, constant sim 그래서 restatement가 된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또 어때요?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이번에는 사례를 들어줘요. 사례. 여기서 U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보편적에서 요렇게 U로 바뀌는 거. 요것도 여러분 정말 알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알면 여러분 느끼면 정말 문제 좋아져요. 이렇게 사례를 들 때는 일반적 진술 위에서 U로 바뀐다. 인간 일반을 얘기했다가 독자로 구체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례를 제시하잖아요. 자, 사례가 봅시다. 이번에는 여기서는 경험을 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했죠. 이번에는 몇몇 나쁜 경험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구체화 시켰죠. 누구와 그렇죠. 요 졸업생인데 어떤 졸업생이요? 어떤 특별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과의 몇 가지 나쁜 경험, 소수의 경험이 여러분이 가졌어요. 그래서 때 여러분 아마 create 만들잖아요. 여기는 form이고 네거티브 이번엔 스토리인데 스토리죠. 스토리인데 어떤 내러티브요? 네거티브. 여기는 bad experience, 네거티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에 관해서 어떤 사람? 요 특정한 대학을 졸업한 이 졸업생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네거티브한 내러티브가 만들어져요.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학생이에요? 그 대학은 어떤 대학이에요? a particular, 어가 중요하죠. a particular가 that school로 바뀐 거죠. 이렇게 그 학교를 나온 사람에 대해서 나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요거 하는 거죠. 그것들, 이런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형성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4번, 5번은 그렇죠. 결석이 밀접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봅시다. 다시 한번 보면 bad experience로 뭘로 됐어요? we experience가 그 다음에 이게 that으로 바뀐 거죠. thatschool로 bad experience 됐죠? 자, 6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해버리죠. 이게 뭐요? 인지 오류가 들어가니까 판단해버려요. 자, 모든 사람으로 어때요? over generalization 우리 아까 배웠죠? 자, 지우고 해볼게요. 우리 지금 인지편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죠. 요거. 인지편향에서 요거 하려고 해요. 가용성 편향. 이렇게 쉽게 자기가 경험했던 몇 가지로 의해서 네거티브 하는 것을 형성한 이거와 결론을 내려보죠. 소수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오버 제너레이션과 가용성 바이어스 이거는 휴리스틱이라고 여러분이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중요하니까 그래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요. 인지 오류가 생겨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 그 대학이야. 그 대학. 그 대학은 어떤 대학이에요? That school. 요 대학. 요렇게 어때요? 그렇죠. 어휘적인 결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5번과 6번도 결속이 강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 극소수의 안 좋은 bad occasion. occasion이 또 어떤 애예요? occasion. 여기서의 occasion은 뭐죠? 제너럴 나운이죠. 여기서는 제너럴 나운이에요. 왜요? 왜 제너럴 나운이요? 왜 서머리 나운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나쁜 경험. 그렇죠? 네거티브, 내러티브. 요게 지금 요렇게 온 거죠. 요렇게. 나쁜 경험. 극소수의 나쁜 어케이전으로. 그렇죠? 이 나쁜 요 이벤트 아까 위에서 여기서 이벤트 나왔잖아요. 이거 요 이벤트와 다양한 팩트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쁜 경험 나왔고 나쁜 내러티브 나왔죠. 이거를 여기에서는 뭘로 제너럴하게 만들었나요? 그렇죠. unfortunate occasion이라는 제너럴 나운으로
수렴을 시켜준 거예요. 나쁜 경험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벤트,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벤트, 팩트, 그 다음에 나쁜 경험이 뭘로 된 거예요? occasions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결석이, 어휘적 결석이 굉장히 잘 된 거죠. that university도 마찬가지고. 자, 이해됐나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러티브가 된 거죠. 이야기가 된 거죠. 내러티브가.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6번에서는 전형적인 인지 오류, 그렇죠? availability bias, 그렇죠? availability heuristic. 우리가 여러분이 알기 쉬운 것은 스테레오타이핑이 생긴 거죠. 인지적 편향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적인 이야기 형성이 돼버린 거죠. 내 마음속에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죠. 인지적인 편향이 생겼죠. 이런 인지적인 편향을 받아주는 거죠. 이게 때때로 이러한 인지적 편향 내적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인터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적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이게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서머리 나온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그래서 this 이렇게 명사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요약을 한 거예요. 요약. 그러니까 위의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러한 이게 바로 내적으로 형성된 거다. 외적이 아니라 내적으로 판단한 거다. 이 녀석 어떤 형성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의견을 형성할 뿐만이 아니라 뭣도 깊이 뿌리내려. 어디에? 우리 아이덴티티에 또 플러스로 새로운 정보, 뉴 정보를 주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사람을 판단해 버렸죠. 그들이 경험한 것을 모두 판단해 주기 뭐예요? simple linear progression으로 연결이 됐고, 이 뒤에는 new 정보, new information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건 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깊이 형성한다는 new 정보를 말을 했으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너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이게 뭐예요? 아이덴티티죠. 이게 아이덴티티. 이것이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여러분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드리면 때때로 이와 같은 내적인 내러티브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견을 형성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깊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내러티브, 어떤 내러티브? 유잖아요. 또 유. 여러분이 형성해 왔던 어떤 예인가요? 그렇죠. 건 컨트롤이나 온도 변화와 같은 이러한 구체적인 그렇죠. 믿음이죠. 빌리프죠. 이런 것에 관한 이런 구체적인 예가 훨씬 가장 뭐일 것 같아요? 연결될 것 같아요. 뭐와 함께? 그렇죠. 함께 어우러져. 너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여서 가장 연관이 될 것 같다. 곧 너의 아이덴티티, 너가 누구인지 개인으로서 각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죠.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와 공존하여 함께 어우러져서 되겠다 이 말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나온 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to를 쓰게 되면 논리적으로 귀속이 되는 거죠. 이거에 연관되는 거니까 논리적 귀속의 위대는 함께 공존하는 느낌이고, 자, 여기에 지금 꼭 하나 더 여러분 꼭 아셔요. self concept, 뭐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self concept이라는 단어까지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 만들기가 단순한 판단을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판단을 했는데 넘어서 어떻게 돼요? 판단을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정체성까지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뭐가? 내러티브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은.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공부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공부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야기와 스테이틱스, 이야기와 팩트가 아니고 요거 어너더 스토리하고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새로운 챌린지, 이성적인 게 아니고 내러티브한 이런 구성이 중요하다. 자,
constructivism, 스토리가 memory, persuasion, belief를 형성하고 내러티브가 identity다. 내러티브가 identity, belief다. 내러티브가 이데올로기고 아이덴티티다. 올드 정보와 새로운 정보.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내러티브 컨스트럭션, 현실을 어떻게 한다? 내러티브가 구성한다. 이렇게 많이 된다. 우리 인간은 논리적이거나 스태틱한 그러한 이성주의자가 아니라 스토리텔링 애니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시스템1과 시스템2 thinking, dual process, 이야기가 fast하고 automatic하고 emotion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준다. 꼭 기억하십시오. 통계는 또 포멀 로직은 슬로우하고 이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1이 항상 이긴다. 매일매일 판단해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인지 편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 많이 했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